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8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에 또 이렇게 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바로 입추였는데요. 이 입추는 한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추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좀 강력한 무더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 가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 주 내내 좀 강력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좀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피해가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시 지나시는 분들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좀 덥고 습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전 매매 정수 이번 주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장에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모습인데요. 이 고용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7월에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증가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전망되면서 단기물 금리가 더 크게 상승되고 이로 인해서 금리 격차 좀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오름세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관의 팔자세에 하락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827.3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주말 양일에 모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대전입니다.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2시에 대전 예람 인자교육센터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천안에서 선착순 56분을 모시고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미 선물이 아침에 좀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시작은 했는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수가 뭐 빠져도 많이 빠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60일선을 뚫어놨습니다. 코스피에서 60일선을 뚫어놨고 코스닥은 진작에 뚫어놨고 그러면 뚫어놓은 거에 따른 강세가 펼쳐지는데 이게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약하죠. 하이닉스도 약합니다. 그래서 IT는 약한데 그래도 2차 전지 쪽은 조금 괜찮음이 조금 있고 그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좋습니다. 오늘 풍력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풍력주에서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게 CS 베어링하고 그다음에 CS 윈드, 그다음 유니슨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560조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하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다음 뭐를 또 순환매로 볼 건가? 저는 그걸 제약주로 봤었던 건데 제약주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특히 금요일 날 강했습니다. 셀트리온서부터 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쪽에 있는 제약주들이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돌파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흐름을 지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문제가 있느냐? 문제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서 장대음목 떨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5%,
박살나는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양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천천히 버티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60일선을 뚫고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이렇게 뒤로 또 올려요. 그래서 2,500을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1차 목표치는 일단 2,500 안착을 할 거고요. 2차 목표치는 2,600인데 3차 목표치도 있어요. 3차 목표치까지 가려면 미국 시장이 더 강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와 3차 목표치를 두고 시장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게 시장 지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종목별로 강한 애들은 강한데 약한 애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힘을 못 내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힘을 못 내죠. 그러니까 얘네들 대신해서 누가 가느냐? 셀트리온이 가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도 안 빠지죠. 이미 돌파된 상태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최근에 보면 수급이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아니고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맞고요. 그래서 제약주의 주도주의 흐름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중소형주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분위기들이 워낙 저쪽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눈치를 보면서 지금 가만히 있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제약주가 빠지지도 않아요. 0.5%, 1% 살살살 움직이죠. 저쪽에 IT 섹터들은 1% 뭐 많이 빠지는 거 아니지만 1%, 2%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지수가 아까도 얘기했던 여기서 2,500을 안착을 하고 이렇게 살살살 올라가면 IT가 가는 게 아니고 제약주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IT가 가는 게 아니고 제약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약주 아니면 이거 제약주하고 지금 순환매를 이루고 있는 쪽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래서 뭐 2차 전지, 전기차, 원자력,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쪽하고 제약바이오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하나씩 끼어드는 게 뭐 엔터주, 게임주 뭐 이런 애들 끼어들고. 그래서 지금 IT가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IT주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왜냐면 지금 또 금리 인상 또 이슈가 또 얘기가 나오면서 IT주는 지금 피해주로 또 갑자기 또 얘기가 또 안 나오고 또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이 전날도 강했고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헬스케어도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주고 전날 13만 주, 12만 주 이렇게 사주고 셀트리온도 이렇게 사주고 그러니까 제약주들을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나란히 이렇게 사주고 연기금도 사주고 뭐 여러분들이 들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는 이런 대형주를 봤을 때에서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안전한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 주는 계속 제약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제약주들을 눌림목에 오늘같이 흔들릴 때에서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해놔야 이번 주 후반에 그리고 이번 주 또 수요일 날인가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서 다시 시장이 만들어져서 움직인다면 제약바이오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얘기를 더 하면서 어쨌든 이따가 또 폐옥 종목도 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 주 내내 그냥 제약바이오주 눌리면 사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미국 시장 그리고 장 초반 우리 시장까지 조금은 약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요. 우리 시장 2,500선을 향해서 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속에서 IT는 약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제약 바이오주, 태양광, 풍력주들 좀 이쪽 강한 종목의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한 시장 속에서도 강력한 종목들 좀 파악하시기 위해서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꼽아줬던 후성 좀 다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4%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시제는 2.2%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95.2%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의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이 대원제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일 거예요. 바로 이제 콜대원이라는 감기약 짜먹는 거 있죠. 먹으면은 이게 달달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에서 콜대원 한 번씩은 다들 드셔보셨을 텐데 이게 엊그저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콜대원 짜먹는 감기약뿐만 아니라 모든 감기약들이 동이 나가지고 지금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거기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또 다시 늘어나고 있죠. 10만 명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10만 명씩을 계속 일주일을 기록하면은 70만 명이 되는 거고요. 한 달 내내 계속 기록하게 되면은 300만 명이 되는 거죠. 10만 명씩이니까 10 곱하기 30, 3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이 300만 명이 그러면 다 감기약만 사 먹게 되는 거예요, 다. 왜냐면은 코로나 걸리면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 확진자 수를 체크를 한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확진자는 더 많을 걸로 여러분들 예상을 하죠. 예전만큼 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걸리면 무조건 막 가갖고 검사하고 신고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걸려봤다고 뭐 그냥 감기겠거니 내지는 잘 검사도 안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숨겨진 확진자들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감기약은 사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매출은 굉장히 좋아질 건데.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전반적인 제약주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좋은 얘기는 뭐 하반기도 실적이 좋을 거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형주의 제약바이오의 실적은 좋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컨센서스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찬바람 불면은 제약바이오가 또 움직일 텐데 지금 확진자가 지금 여름에서도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올 겨울 되면은 또 더 늘어나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무슨 뭐 계절 독감이라든지 무슨 독감 또 나오게 되면은 그럼 감기약은 사 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물량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리고 있을 텐데 어쨌든 물량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콜대원 관련주 해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서도 레고캠 바이오와 함께 패턴이 비슷하다. 넘어갈 것 같다. 했는데 레고캠 바이오는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패턴주로 일양 이윽 패턴, 일약 삼흑 패턴 해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셀트리온도 넘어가고 제약주들이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 들어온 거 보여드리면 지금에서는 이런 패턴주들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움직이겠구나. 라고 일단 공부도 하시고 하여튼 저점 매수하면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게 지금 유행 패턴입니다. 하여튼 제약주의 강세가 돌아왔으니까 입주 지났죠? 아직도 덥기는 하지만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가을 또 온도가 또 아침하고 또 저녁하고 또 이렇게 쌀쌀하다 보면 또 감기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감기약 관련주는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코로나 이슈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대원제약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AS를 하고 급등명중한 종목도 오늘 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전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 자, 시젠 매수 가격은 43,300원에 드렸던 건데 뭐 장중에 이제 조금 올라가긴 했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조금 올라갔는데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2.2%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밀려버렸죠. 지금은 마이너스 바꿨을 텐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한번 튀게 되면 바로 그냥 양음량으로 튀면은 3%가 뭐예요? 5%, 10% 한 방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갖고 있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은 끝난 게 아니고 올 겨울, 올 가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숭이 두창 얘기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 수혜주로 시젠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모양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셨다가 다른 제약주들이 튀면은 같이 덩달아서 움직일 거니까 보유하셔도 되겠고요. 자, 급등명중한 종목 7월 4일 날에 SF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자, 6월 27일서부터 시장이 이제 바닥을 돌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게 이제 27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월 2일서부터 계속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했고 현금화라 계속 한 달 내내 얘기하다가 6월 27일서부터 이제 바닥 친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바닥 자리에서 잡아준 것 중에 이제 IT 섹터에 있는 SF 반도체인데요. 이미 벌써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수익에서 떠 있는 상황인데 IT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튀지는 못하지만 근데 시장이 나쁘질 않아요. 그러면 수급으로 보나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좀 더 가져가면 이게 튈 때가 되면 5,700원, 6,000원까지는 가줍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지금 다 제약주 쪽으로 강세로 쏠리다 보니까
힘이 약해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일단 수익률은 꽤 낮단 말이에요. 10%가 넘게 낮죠. 14% 낮으면 일단은 절반 이상을 팔고 그러니까 안 가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당장은 제약주가 좋으니까 제약주로 먼저 들어갔다 거기서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그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먹었다 생각하면 거기서 팔고 다시 돌아와서 SF 반도체를 다시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7월 13일 날 이때 이제 워낙 시장들이 바닥에 있다가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그때 제약주도 하나 줬었었는데요. 파미셀.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수익이 한번 나갔고 수익을 한번 챙겼죠. 그런데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리고 그때 당시 오징어 대리 남겨놨던 거. 그래서 결국 이중 바닥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쭉 빠졌다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갖고 있으니까 흔들려도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수익률은 14.6%.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뭘 팔아 이제는? 갖고 가야지. 제약주의 강세가 돌아왔기 때문에 파미셀이 거기에 하나의 주축이 되었고 단기 목표치는 지금 준 겁니다. 저항대 걸리죠? 눌리고 죽는 게 아니고 눌리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의 힘과 제약주의 흐름은 이 고점을 돌파하겠다의 흐름이에요. 지금 여기를. 얘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셀티로는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제약주들도 하나하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파미셀은 지난번에 절반을 팔았거나 절반 이상을 팔았으면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셔도 올 가을 겨울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졌던 제약주들이 들어올릴 수 있는 지금 힘을 최근에 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게 이쪽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제약바이오 쪽은 비중 조절만 잘해서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7월 18일 날 하나손해보험 그래서 금리 이슈 인상 이슈가 계속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주를 이제 뭐를 찾다가 보니까 그래서 보험주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7월 18일, 19일 뭐 이쯤에서 여기네요. 여기 올라가기 전에 이날 당일날 사자마자 그날 움직였나 보네요. 여기서 4,505원. 그러니까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고 수익을 줬고 그리고 횡보하다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지금 수익률은 16.8%인데 보험주들이 지금 다 강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비중을 줄여서 100%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한 전체 비중에서 한 20% 정도가 적당하고 하여튼 50% 이하로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7월 19일 날 삼성화재 마찬가지 이제 보험주 얘도 이제 그동안 계속 그 수익률 달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얘는 계속 그러니까 하나손해보험은 이미 벌써 수익률 달성을 했으니까 수익 난 거에 서 비중 일부 줄여서 가져가라 했던 거고요. 얘는 계속 손실로만 있다가 보험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사료주 같은 경우는 올라오려면 하나손해보험처럼 대장이 있어야 돼요. 셀트리온처럼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료주들은 대장이 한 명도 없어요. 대장이 이미 벌써 모가지가 땡강 부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료주는 못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제약주의 대장이죠. 모가지를 꼿꼿이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주들도 하나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주, 뭐 DB손해보험이라든지 뭐 다른 보험주들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섹터 안에서 강한 흐름들이 있으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삼성화재도 그동안 손실로 계속 있었지만 왜 얘가 수익으로 바뀌느냐? 왜 수익률 달성이 됐느냐? 지금 더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쪽 애들이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주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다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손해보험이 엄청 빠지고 있거나 이쪽에 있는 보험주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얘도 못 올라와요. 얘도 아마 지금 17만 원, 15만 원, 14만 원 계속 깨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쪽 애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21만 원 돌파는 거의 확실시하고요. 대부분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22만 원 돌파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6일 날에 이제 방산주 한화 지금 방산주도 오늘 그래도 은근슬쩍 그래도 얘네들도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한화도 뭐 계속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뉴스에서 하더라고요. 합병하겠다, 합치겠다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뭉쳐가지고
로키드 마틴처럼 뭔가 그런 방산, 10위 안에 드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데 3만 원 돌파 나올 것 같으니까 비중 줄여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수익률 꽤 나왔습니다. 16.5%. 자, 그리고 8월 4일 지난주 목요일 날에 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 요게 이제 카카오처럼 움직이거나 아니면 좀 전에 봤었던 삼성화재 있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의 강세. 그리고 카카오의 강세. 이런 흐름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고 셀트리온이 대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그래서 더 가져가셔도 돼요. 수익률은 꽤 나왔어요. 7.6% 수익을 나왔지만 이거를 팔기에는 좀 아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비중이 많으면 절반 파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고 셀트리온처럼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외국인들이 계속 사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건들질 않아요. 여기 보면은 수급을 보면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겁이 나서 지금부터 열심히 팔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개인들은 아마 사진 않을 거예요. 이게 느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오히려 개인들이 팔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대원제약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대원제약. 자, 일단 매수 가격은 18,800원에서 공략을 합니다. 일전에서도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추격 매수 아니다. 뭐 그때 당시 12만 5,500원인가 그냥 여기서 그냥 쫓아가도 수익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단번에 7.6% 수익 났죠. 바로 제약주의 강세를 예상했기 때문인데 그때는 예측이었고요. 지금은 확인입니다. 셀트리온이 넘어갔고 지금 다른 대형주들도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한 섹터보다는 강한 섹터에서 매매를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자, 요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얘도 여기 보면은 많이 사고 있죠. 많이 사고 있어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 모양을 만들고 있는 패턴주의인데 고점이 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틀 전에 많이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애들이 이거를 위로 띄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콜대원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달 뒤면은 이제 가을이 찾아오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기온차가 많이 나면 또 감기도 걸릴 거고 근데 감기약이 없어요 지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물량이 없답니다. 거기다 코로나 확진자도 점점 늘어날지 줄어들지 일단 뭐 잠깐 뭐 줄어들긴 하겠죠. 8월 달은 잠깐 줄어들긴 하는데 아직 줄어든다는 소식은 없고 근데 가을 되면 또 늘어난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본에서는 8월 달이 정점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죠. 거기가 정점을 찍어도 9월 달서부터 또 늘어나요. 가을이 오니까. 9월 달, 10월 달 되면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먼저 미리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감기약 관련주들을 뭐 일동제약도 있어요. 일동제약도 감기약 관련주 이거 막 몇 개가 있는데 대원제약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도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어요. 아마 코로나 관련주로 해갖고 감기약 관련주로 해갖고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패턴주 오늘의 표역 종목은 대원제약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원제약 만나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감기약 구하기가 점점 더 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이 바뀌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감기약 관련주 대원제약인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18,8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한 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렌택이요. 이렌텍? 네, 이렌택. 이렌텍.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733원이요. 2733원? 비중 20%. 비중은 20%? 네. 근데 엊그저께 샀는데요. 네. 그거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종목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뭐 종목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눌림목이 있는 자리에서 아직 확실하게 바닥을 안 치다 보니까 눌림목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아,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지금 움직이긴 움직여요. 막 폭등을 네. 안 해서 그런데 자, 차트를 네. 보면 일단 바닥주는 아닙니다. 패턴주예요. 바닥은 여기가 바닥이고요. 바닥은 2020년도, 2019년도 여기 2,500원, 5,000원짜리가 바닥이었던 거고 네. 그 자리에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아직 저쪽에 2차 전지 대장이 아직 꺾이지 않다 보니까 아직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면 이 자리가 저점이고 지금은 그래서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팔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입니다. 얼마에서 팔면 돼요? 일단은 28,800원부터 22,000원 사이. 28,800원부터 22,000원이요? 네, 28,000원에서 네. 22,000원 사이에서 팔아주면 되는데 아직 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서 18,0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요? 그러면은 빠지면은 한 8% 정도는 빠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매매로 들어갔는데 매매치고는 손실이 큰 거예요. 매매는 한 3에서 5% 손절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네.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매매치고는. 아, 그러니까 자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괜찮은데 매수 가격이 거기가 아니고 여기서 한 8%, 10% 정도 빠졌을 때 안전하게 공략했으면 먹기가 좀 더 쉬웠는데 좀 어렵게 공략한 거예요. 좀 비싸게 공략했어요. 근데 그러면 차트는 괜찮아요. 그냥 보면 괜찮겠죠? 한 22,000원에서 매도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냥 수수방관하고 괜찮겠죠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되고 그러다가 이게 16,800원이 깨지면 그냥 확 던져야 돼요. 16,800원이 네, 16,800원이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16,800원이 깨지면 한 4% 정도 더 추가적으로 더 깨지거든요. 예. 마이너스 14%가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매매 패턴이 아니고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고점에서 이제 쌍봉치고 쭉 박살이 나는 이제 박살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고 차트가 이쁘다, 괜찮다를 얘기하지만 저 자리가 깨지면 나쁘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타이밍을 잘 째려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들어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흐름은 양호하니까 지금 제가 최대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 대응을 하라는 쪽에서. 근데 그거로 안 좋은 얘기 빼면은 지금 차트로는 눌림목밖에 안 되고 여전히 2차 전지는 괜찮은 상황으로 있으니까 수익으로 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 네. 아셨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잘 파시면 됩니다. 22,200원에 그때 매도하면 되겠어요? 꼭 22,000원, 그럼 자, 21,500원 가면은 꼭 못 팔고 나중에 30% 깰 때까지 갖고 있더라고, 꼭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22,000원이 안 오더라도 수익이 나면 일단은 한번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28,800원이라 가도 팔아야지라는 생각해야지 22,000원까지 가져가야지 그러면 못 팔아요. 그쵸. 그러니까 2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 중간에 수익이 나면 뭐 다시 전화 주시거나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죠? 네, 그때 전화 드릴게요. 꼭 박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자, 셀리버리 제가 바닥에 했을 때 제가 중간중간에 움직이기 전에서도 제가 몇 번씩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조정받으면 이런 것이 움직인다. 뭐 그렇게 움직였던 게 레고캠 바이오도 있고, 그렇죠? 레고캠 바이오도 있고, 쭉 빠졌다 이렇게 급등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고점을 다시 뚫으면서 위로 또 달려요. 달리니까 16,200원. 괜찮게 샀네요. 잘 샀네요. 맞아요. 그때쯤에서 제가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아마 방송 듣고 사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샀습니다. 전고점 돌파 나올 것 같아요. 더 가져가시고 한 21,000원 돌파 안착되면 질문 주세요. 왜냐면 25,000원, 30,000원, 35,000원, 40,000원 언제까지 갈지 이건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거라 세게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21,000원 안착하면 질문 주시고요. 지금은 제약주들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위로 튀는 레고캠바이오 같은 섹터들의 흐름들이 잡히고 있으니까 셀리버리도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리바트. 자, 문자 종목이고요. 얘가 제약주였다면 얘는 무조건 튀는 거죠. 제약주였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천천히는 움직일 건데 22,000원까지는 어려워 보이고요. 올해 연내 내내 가도 22,000원은 힘들 것 같고 지금 보이는 건 12,500원에서 13,000원 요 정도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면서 13,000원쯤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CJ 제일제당이요. CJ 제일제당 네, 40만 원에 10%인데, 40만 원에 10%. 네, 곡물 가격이 또 하락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지금 곡물 가격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세를 네. 보이는데 그래도 40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40만 원 올 때 다시 질문 주세요. 거기까지 그 매수 가격이 그 정도라면 이거는 버텨볼 만합니다. 근데 샘표도 같이 가져와야 됩니까? 뭐라고요? 샘표 식품도 같이 가져와야 됩니까? 샘표 식품? 그거는 제일제당 40만 원 오면 그때 다시 물어보세요.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을 가겠습니다. CS 윈드. 자, 풍력주. 오늘은 풍력주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강연회에서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강연을 했지만 지지난주네 그러면 지지난주 강연회에서도 태양광 풍력이 움직일 거다. 일단 거기가 움직이는 건 확실하고, 아니 거기 움직이는 건 이미 확인이 됐고 이미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움직이면 그게 이제 앞으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원자력 쪽으로 돌 수 있고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이렇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풍력 쪽이 또 강합니다. 그래서 풍력 쪽이 강해서 그렇지 뭐 시장이 나쁜 거는 아닌데 얘만 가서 좀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더 갈 수 있어 보이니까 CS 윈드는 77,000원 과거에 물렸던 거네요. 수익이 아니고. 한 65,000원에서 67,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거기서 다시 질문 주세요. 여기가 저항 라인 여기를 벗겨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벗겨 넘어가면 그때는 7만 원인데 못 벗기면 저항받고 조정을 한 차례 받았다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정받으면 55,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는 55,000원,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사이고 조정 안 받고 움직이면은 7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노르페인트. 매수 가격 1,400원, 10%. 원래 이 10,000원이 여기가 돌파가 쉽게 잘 안 되는 자리예요. 호가가 바뀌거든요. 지금 10원 움직이잖아요. 10,000원 가면은 50원씩 움직이니까 두 호가 움직이면 열 호가가 움직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여기를, 그러니까 단타꾼들이 여기 들어가고 이게 10,000원을 쉽게 돌파하게 되면 매도 물량들이 빨리빨리 나오고 세력들도 그걸 잘 알아서 잘 안 들어줘요. 그래서 10,000원에서 저항해서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얘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에서 그냥 쭈뼛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도 없고 10,000원 돌파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지금으로는. 그래도 갖고 있을 만은 합니다. 그래서 다시 10,000원을 돌파 안착이 되면 그때 질문 주세요. 그래서 안착이 되어야 돼요. 뭐 1,100원에 끝나든 1,200원에 끝나든 1,050원에 끝나든 안착이 되면서 좀 안착이 되는 하방 경직을 보여줘야 11,000원으로 달리는 거고 지금은 10,000원이 저항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계속 머리가 부딪혀요. 거길 뚫어야 되는데 계속 머리를 부딪히니까 답답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027 12,000원에 15%. 손실이 많이 크고요. 일단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 지금 눈에 보이는 건 8,000원에서 8,500원까지는 보여요. 근데 9,000원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9,000원도. 9,000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12,000원은 더 어렵겠죠.
8,500원 왔을 때 질문 다시 한 번 더 주시고 지금은 61선과 21선 여기 안에서 샌드위치가 되면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급락은 없어도 급등도 없다. 그냥 횡보 모습이니까 그냥 보유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한미사이언스. 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이제 눌림목인데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62선을 뚫고 안착이 돼야 그때서부터 좀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셀트리온이 더 쉽게 더 잘 갈 겁니다. 뚫어놨기 때문에. 위에 고점을 뚫어내와 뚫지 않는 애는 움직임의 속도가 좀 틀려요. 그래서 얘는 아직 못 뚫었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45,000원으로 슬슬 가면서 일단 뚫어놓고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8만 원을 올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한미사이언스가 올라가는 거를 한 이 정도만 올라갔어도 참 좋겠다 보고 있거든요. 5만 원만 가도 참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답답하게 움직이니까 4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4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HN이고요. 에코프로 HN.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55,936원에 5%입니다. 55,936원이면은 전날 금요일 날 사신 거예요? 아니요, 산지가 좀 됐어요.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는데 이제 물려 있다가 이제 올라온 거네요. 예, 물려 있다가 지금 올라와서 수익 구간에 약간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H에는 이게 이제 온실 탄소 그쪽 관련주로 섞여 있어요, 얘가.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거래가 많이 실리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순환하면서 얘도 거기에 엮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지금 장은 또 가는 게 또 계속 갑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FM적으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물려 있다가 올라오면 무조건 절반 이상 팔아주는 게 FM인데 지금 장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나오고 있는 장이라 장이 나쁘질 않아요.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IT하고 뭐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져서 그렇지 지수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가는 애들은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애들이 있으니까 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가는 애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안 빠지는 건데 그러면 얘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55,0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손절을 각오를 하고 던지는 방법, 욕심을 낼 거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욕심이 없으면 지금 절반 정도로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낼 건지 안 낼 건지 그걸 판단을 해서 55,000원이 안 깨지면 이거는 계속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럼 고민이 되면 절반만 파세요. 절반 팔고 절반 들고 있어요? 네. 고민이 되면 절반 팔고 절반을 들고 있으면 되고 그냥 욕심내고 싶다. 나는 그냥 못 먹어도 고다. 그러면은 55,000원 깨지면은 먹은 거 없이 던지는 거. 10% 먹었잖아, 지금 수익이. 네네. 근데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던져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가져가다 보면 수익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수익이 오히려 여기서 20%가 더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험을 걸 건지 아니 모험을 안 걸 건지 생각을 해서 모험을 안 걸 거면 절반만 파세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또 욕심이 나네요. 그렇죠. 욕심이 나는데 모험을 네네. 걸 거면 냅둬도 되는데 모험을 안 걸 네. 거면 절반만 파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올 텐데요. 자, 일단 뭐 제약주의 흐름들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안 가는 애들이 안 가서 그렇지. 자,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대원제약 지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로는 18,8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8,850원 지나가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도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양시장의 매매 동향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장 초반부터 조금 강력한 매도세로 지수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2,750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반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765억 원, 737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195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07억 원, 912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지금 IT와 반도체 업종들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0.35%, 코스닥 0.5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잠시 좀 봤는데요. 다시 셀트리온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급등이 없어요.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거 좋고요. 뭐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막 10%씩 급등하는 걸 바라면 안 돼요. 가끔가다 움직이긴 합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막 10%씩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빨리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셀트리 한번 봅시다. 자, 셀트리온 보면은 좀 전에 자, 분차트로 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전에 한 10분 전서부터 다시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하죠.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큰 애예요. 27조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전에 분차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면서 그래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분 전만 하더라도 0.5% 이랬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지금 수익률이 아니고 상승률이. 근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 이쪽 애들이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2%대로 다시 올라왔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제약주의 대장이 빠질 생각이 없대요. 그러면 제약주의 중소형주들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의 느낌은 계속 천천히 위로 올라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제약주들은 제가 볼 땐 다 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늘 드리는 대원제약은 패턴주입니다. 왜냐하면 패턴주를 하는 이유는 빨리 급등하면서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것들이 지금은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턴주 있잖아요. 조정받으면 이건 뭐 그냥 적극 매수죠. 이거는 조정받으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콜대원 감기약 관련주 이미 이슈 있어서 떨어지면 개인들이 달라붙게 뻔하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 셀트리온하고 같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대형주니까. 얘는 대형주잖아요. 대원제약은 4천억밖에 안 돼요. 물량이 꽤 있습니다. 얘도 4천억짜리 그 중형주 섹터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이 산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한 1조 있습니까?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13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력들의 그 흐름, 그러니까 큰 물의 흐름, 그러니까 한강이 크잖아요. 그 물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물을 이렇게 노로 이렇게 저은다고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물이? 아니죠. 엄청나게 뭐 또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면은 그냥 바켓으로 이렇게 확 하면은 물이 뭐 잠깐은 뭐 거꾸로 가지만 한강은 여러분들 바켓으로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의 흐름들은 알아서 천천히 이제 움직이는 쪽으로 갈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겠다면 제약바이오에 이런 레고캠 바이오처럼 이렇게 패턴줄 떠 있는 것들이 있죠. 많이 올라갔다고 아유 이거는 못하겠어 이게 아니고 많이 떠 있는 것들이 조정받으면 이런 데서 이제 단타 치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 빠른 수익이 나옵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지금은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한 쪽에서 조정받으면 이런 쪽에서 매매하고 놀아야 이제는 수익이 빨리 나옵니다. 약한 거 계속 그거 물타기 하잖아. 그러면은 밑빠진 깨진 항아리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계속 그거 사봤자 계속 떨어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레고캠 바이오 고점에 물려도요. 이상하게 여기서 수익 납니다. 봐봐요. 지금 사도요. 잠깐 물렸다가 오히려 여기서 큰 수익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제약주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원제약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리가 비싸다고요? 나중에 2만 원 가서 물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지금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잘 보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흐름도 잘 보면서 매매 패턴을 할 거면 IT를 하지 말고 제약바이오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흐름이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차별화가 나오니까 약한 종목이 계속 안 가고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긴 할 텐데 조만간에 한 며칠 지나면 또 제약바이오 또 튈 거니까 그때 또 보면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대원제약 튈 때 내지는 SK바이오언스가 또 강세를 움직일 때 들었던 제약바이오의 그 파미셀도 마찬가지. 들었던 제약바이오주가 계속 강세를 줄 때마다 AS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얘기했었던 제약바이오가 진짜로 강하죠? 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TV 소리가 좀 큰데 소리 잠깐만 줄여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여기 그 효성화학 효성화학. 182,900원 네, 20%요. 비중은 20%. 일단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일단 바닥에 좀 돌리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지금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수익으로는 천천히 가져가는 거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예. 급등이 안 나와요 지금 네. 이쪽 섹터에서. 그러니까 재미가 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면 네, 뭐 지수가 여기서 갑자기 뭐 급등을 2천. 바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수 있으면 그냥 오래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그럴 만한 종목으로 일단 삼성화재 같은 애들을 이미 줬고요. 천천히 그냥 가져가면 네. 왜냐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면은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빠졌던 이제 저점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금리는 네. 계속 올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도 올 연말 되면은 뭐 8% 이상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난리가 났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보험주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거니까 이런 대형주들을 천천히 가는 쪽으로 뭐 삼성화재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물론 회사는 좋지만 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많이 빠지긴 했어도 지금 여기서 60일선을 뚫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화학 섹터들이 네. 다들 흐름들이 지금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좀 지루할 수는 있겠다. 근데 만약에 네. 정말 소소하게 좀 편안하게 그냥 수익만 나면 된다는 생각이면 네. 22만 원까지는 연말까지 가져가면은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느리게 움직이니까 좀 답답하실 겁니다. 22만 원 연말까지요? 네. 근데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보험주가 좀 더 빠르거나 제약주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네. 참고를 하시고.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만 일단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이 강해졌다는 얘기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 내내 계속 제약바이오 흐름들 잘 보시면서 물려도 제약바이오 물리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노란톡방 준비했는데요.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소식 또 한 번 전달해 드립니다. 주말 양일에 모두 강연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13일 토요일엔 대전입니다.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2시에 강연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천안에서 선착순 56분을 모시고 강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하반기 수익률 좀 더 단단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강연회 와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